자,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거기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율을. 그죠? 거기 밑에 박스 보면 표에 세율이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이게 크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걔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밖의 등기는 한 건당 뭐라고 되어 있어요? 6,000원 그랬죠. 건당 6,000원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 전부 다 1000분의 2예요. 그 지상권부터 시작해서, 그죠? 근데 위에 소유권은 이전 등기 보시면 그 보존 등기가 0.8% 돼 있고, 유상이 1000분의 20, 상속이 1000분의 8, 상속 외 무상, 증여가 1.5%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말대로 하면 내가 만약에 유상으로 매매로 취득하면 등록세 2%를 내라는 얘기래요. 그죠? 상속받으면 뭘 내라는 거요? 등록세 0.8%를 내고, 증여받으면 1.5%를 내라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그죠? 그리고 보존 등기하게 되면 0.8%. 이 얘기거든, 지금 이 말이. 근데 지금 우리가 등기하려면 세금 뭐 낸다고 했어요?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통폐합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취득세는 4% 내고 2.8%, 3.5%, 2.8%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등록세를 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통폐합이 됐는데 여기 남아있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얘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가지고 뭐 한 사람들, 아까 취득세 내고 뭐 안 한 사람들, 등기 안 한 사람들이 지금 등기할 때는 뭘 내라겠어요? 등록세 내라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사서 상속받으셔가지고 지금 등기하면 등록세 얼마를 내라는 거야? 0.8% 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셔가지고 지금 등기하는 분들만 여기 있는 등록세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다 0.2%예요. 잘 모르면 웬만하면 0.2% 찍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한 건당 6,000원씩 냅니다. 한 건당 6,000원. 근데 위에 보면 그 표 위에 부동산 등기 편세 위에 출처 있죠. 그 부동산 등기 세례가 출처 있잖아요. 맨 위에요. 다만 산출세, 그랬죠? 산출세기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6,000원보다 적으면 얘가 이제 6,000원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얘 특징이 있어요. 6,000원 미만으로 나왔다. 그걸 얼마를 낸다? 6,000원. 이걸 그렇게 어렵게 써놨네요. 그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러니까 얘는요, 6,000원 미만으로 나면 얼마를 내야 돼? 기본으로 6,000원 돼요. 최소 얼마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등기하러 가려면 주머니에 최소 6,000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택시 기본 요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 열고 엉덩이 붙이면 2,800원, 3,000원 나오듯이. 그죠? 아, 내가 최소 등기 금액이 6,000원 있어야 된다. 왜? 5,000원 나왔어. 등록세가 계산했더니. 그 얼마를 내야 돼요? 6,000원. 이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걔는. 그래서 거기 그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되고. 뭐 세율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 얘도 128페이지 메뉴 2번 탄력세율. 지방세 우리 3개 있죠. 전부 다 가감 조정이 됩니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거기 나와 있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아까 취득세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뭐 같아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아요. 비율은 똑같아. 또 중과세는 지금 얘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중과세율,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 그 세율을 해당 부동산 등기세율 및 법인 등기세율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분의 300. 요것만 다 기억하면 돼요. 등록세는 중과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질 않아요. 그 뭐만 기억하면 된다? 등록세 중과세는 기존의 세율의 몇 배 중과세다? 3배 중과세. 100분의 300.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100분의 200 해가지고 숫자만 바꿔가지고 틀린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진 않나요? 세부적에 막 거기 설명돼 있잖아요. 그리고 읽지도 마세요. 그냥 대도시 얘 중과세 등록세는 얼마? 100분의 300. 요거만 딱 숫자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거기 뭐 복잡하게 돼 있죠? 읽지도 마세요. 300만 기억하시면 돼. 그렇죠?
자, 넘어가시고 7절에 부가징수. 얘도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잖아요. 신고 납부. 그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을 출처 있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될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내요? 하고 나서 내요? 항상 세금을 내야 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가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지방자치 어디다가 도세니까 여기는 어디다 내요? 남양주시청에 가서 신고하고 뭐하고 그러면 영수증 받아서 은행에 돈 낸 다음에 그리고 어디를 가야 돼? 등기소를 가야 되는 거야. 왜? 등기소 가야 등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세금을 등기소에다 내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는 수수료를 받는 거겠지, 그죠? 세금은 어디다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다가?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어디다 내야 돼요? 경기도에다 내야 되는 거, 경기도에다, 그죠? 거기다 세금을 내고 나서 등기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럼 등기소에서 뭘 확인해요? 여러분이 세금 냈는지 확인해보고 세금 냈으면 등기해주고 안 냈으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소 가서 등기에서 접수하든 전까지는 무조건 뭐해라?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야 등기를 해준다.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거 보시면 되고. 얘도 안 하면 이제 가산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가산세는 날짜가 가산세는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게요? 아까 가산세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라겠어요? 보통 징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묶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도 가산세 붙으면 뭐다? 보통 징수한다. 뭐 그거는 따로 뭐 공부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131페이지 맨 밑에 4번에 신고 의제라고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1페이지 4번 신고 의제. 131페이지 맨 밑에 4번 있죠? 양가로 4번.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 1부터 3에 따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뭐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 근데 뭘 했어? 돈을 냈어. 그러면 얘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원래는 무엇을 부과해야 돼요? 이거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했어도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32조에 불구에 두고 어쩌고저쩌고 뒷장에 넘어가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 가산세가 이거 안 했을 때 이거 안 했을 때 얘도 안 하면 가산세, 얘도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건 안 했대요. 이건 안 하고 뭐만 했대? 납부만 했대. 그럼 당연히 원래는 뭘 부과해야 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를 하면 뭐 한 걸로 봐?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보아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등록세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말소등기 같은 거 하잖아요. 말소등기 여러분. 그러면 말소등기가 우리 줄 긋는 거잖아요. 두 줄 긋는 거. 얘가 6,000원이거든요. 한 건당. 그 얘는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얼마야? 6,000원. 근데 이 말소등기 하러 가는데 이 6,000원 정해진 금액을 굳이 가서 신고하고 돈 내고 안 해도 뭐 바로 그냥 6,000원 내고 뭘 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더라도 뭐 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야?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등록세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엄청 틀려요. 다 외웠어.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자신감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취득세에서 취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그래 이거 중요한 거지 맞았어. 이래 훅 가는 거야. 취득세는 아니고 어디만? 등록세만 있어. 등록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세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겁니다. 걔는 꼭 기억을 해주셔라. 그죠? 보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기하는 친구는 뭐, 아까 취득세 있는 건데 아직 안 했죠. 그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3번에 보통징수라고 돼 있죠? 자, 보통징수 나왔네. 그 뭐가 부과됐다는 얘기야? 가산세.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단, 얘는 이건 없어요. 중과산세는 없어요. 아까 중과산세 80%짜리 있잖아요. 그건 어디만 있는 거야? 취득세만 있어요. 취득세. 이거는 취득세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일반 가산세는 둘이 똑같아요. 토시한테고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은 어디만 있다? 이거는 취득세만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등록세에서 중과산세에서 맞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다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또 그래. 아씨 약간 중과 취득세만 또 얘는 또 여기 있고 또 얘는 또 여기는 얘는 또 등록세 이건 또 등록세만 얘는 막 머리 아프 죽겠네.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왜 머리 아파 벌써부터. 그래서 듣고 잃어버리면 된다니까.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하다 보면 언젠가 기억이 나요. 언젠가.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학원 다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했다니까요. 막 수업을 듣는데 짜증나 미치겠는 거예요.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들어 앉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열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 아무리 이게 어렵다 해도 남들 다 하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못 알고 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을까? 짜증나는 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죠. 수업만 듣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업만 듣고. 근데 무슨 내가 천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래서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열심히 했어, 진짜로. 제가 아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침 7시 학원 갔다고 나는 10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업 듣고 오후에 밥 먹고 공부하고 야간 수업 듣고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걸 했다니까, 제가. 올해 한 11월 달 가가지고 한 4월 정도까지 이렇게 했던 거야. 6개월 정도는.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점수가 쫙 올라가요. 막 거의 막 이때 저는 벌써 점수가 뭐 70, 80 나올 때요, 평균. 공부를 엄청 했으니까. 근데 저 혼자는 못했겠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경쟁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5월 이후로는 거의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점수가 올라가면 계속 그렇게 듣기만 하면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로 확 떨어지진 않아요. 안 하면 떨어지지. 아예 안 하면 안 떨어진다. 안 하진 않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니까. 그죠? 계속 제가 5월 달에 그때 당구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토요일 날 12시까지 당구 쳤어요. 진짜요? 네, 진짜 그 멤버 있어요. 몇 명이서. 당구 치 그다음 나 아침 시험 보러 갔다니까. 왜 그때는 이게 왜냐면 아예 막 당구만 치진 않았겠죠. 근데 공부 반 당구 반이었어 이때는. 왜? 이때까지 워낙 공부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잖아.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제가 그냥 똑같이 저만 뭐 보고 나는 다 이해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 어렵죠. 다 똑같아요. 근데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들어요.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귀가 탁 트이더라고. 귀가 이렇게 이 얘기구나. 근데 그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공부한 특징이 막 공부를 안 하고 조금 하고 막 합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할 때 3분의 1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면서 합격하려고 그래. 그 욕심이 도둑놈심 보죠. 그게. 저 할 때 반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근데 인내력이 필요한데 그냥 자꾸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요약집만 찾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약집은요 공부가 된 사람이 보는 거야. 공부도 안 된 사람이 요약집 보면 뭐하라. 기본서 풀어놓은 것도 모르는데 요약은 제목만 먹고 막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근데 막 선생님 난 요약집 해가지고 그걸로 얼른 정리해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처럼 막 반신욕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멍 때리지 않고 막 머릿속으로 막 공법 막 도시개발법 정비법 막 순서 막 외워가지고 절절절 해가지고 막 그거 막 기억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요 진짜로 묵당 가서 이렇게 반신욕 앉아 멍 때리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 그걸 되새김질 했어요. 공법 뭐 한번 생각나는 거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뭐 학교는 뭐 막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득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법 37개 맞지. 안 맞겠어요. 자, 제가 공법은 문제를 뭐 어마어마하게 풀어봤습니다. 어마어마. 자랑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중개사법 안 틀렸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39개, 막 40개 이렇게 말했다니까. 모의고사는 거의 안 틀렸어요. 저는 중개사법. 한 3천 문제 풀었나봐. 내가 중개 때 기억에 중개사법만 문제만 3천 문제 넘게 풀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오래됐죠. 지금 뭐 2000년대 초반인가 몇 년 됐죠. 13년 때인가 제가? 그때 붙은 것 같은 한참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여러분 조죽지라니까. 여러분 동영상도 있잖아. 우리 때는 동영상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실강. 학원 수업 안 들으면 들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막 보러 어디서 유명 강사한데 그럼 막 그 찾아가는 거야. 막 그 학원에 막 차 타고 가가지고 막 듣고 그랬어요. 그 유명 강사들 한번 특강하면 막
몇백 명씩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듣고 그랬죠. 왜 그거 안 들으면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동영상 인터넷 없으니까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너무 사람이 편하면 안 돼. 뭐가 좀 부족한 듯 해야 노력하는데 요새는 수업 안 들어. 동강 듣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수업 빠지면 못 들어요. 누가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 죽으라고 듣는 거지 수업을. 그치?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돼요. 다 되는 시험에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에 부가세 나오죠? 지방교육세 20%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20%. 근데 농특세가 또 있잖아, 거기. 그건 뭐냐면, 감면 받았을 때. 아까 취득세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 세법에 감면을 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때 내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적 부가세는 뭐예요? 지방교육세인 거죠. 등록세가 1,000만 원 났다? 그럼 낼 때 그거에 지방교육세 20%를 내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자, 그러시면 됩니다. 부가증에서 뭐 신고 나쁘다 이렇게 돼 있고 등록세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등록세가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다시 그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뭘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 그거 있죠? 잠깐만요. 교재가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일단 그 좀 전에 했던 거 얘가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으로 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그세에 걸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그게 6,000원 미만 그게 127페이지 있죠. 127페이지 세율 파트 그 교재 말고 오른쪽에 팁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팁 127페이지 오른쪽 팁이라고 돼 있죠. 그 최저한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어쩌고저쩌고 그 밖에 등기세율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 6,000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0원 미만 그 시험에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얘가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얘는 6,000원. 왜?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는 받겠다는 거야. 6,000원. 그래서요. 아까 말쓰동기가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그 왜 걔가 6,000원이겠어요? 만약에 법으로 걔를 건당 3,000원이라고 정해도 결국 얼마를 내야 돼? 6,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왜?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내야 되니까? 6,000원. 그래도 똑같이 6,000원이에요. 원래 얘가 3,000원이었다가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개정한 거야. 왜? 하나가 6,000원 바뀌어버리면 어차피 6,000원 내야 되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등록세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근데 그게 없네. 얘가 등기 등록한 이후에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뭐 그거 하나 있는데, 일단 그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죠? 나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얘가 정답으로 나왔습니까? 뭐 난이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볍게. 자, 이제 재산세를 가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중요합니다. 이제 세 문제가 얘도 출제가 되죠. 그죠? 세 문제가. 얘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가나 이렇게 가죠. 똑같죠? 부동산 등을 얘는 뭘 하면 내는 거예요? 보유하면 냅니다. 보유하면. 그럼 세금을 누가 내느냐? 얘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 그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 똑같이 가는 거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얘는 뭐야? 보통 징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뭐야? 쟤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해갑니다. 그죠? 그 납기가 나오겠죠. 이 납기가 이렇게 해서 매달 며칠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해서 요 기한 내 안 내면 얘는 무엇이 부과된다? 정해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죠. 그죠? 왜? 고지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요? 가산금. 신고 납부가 가산세니까 얘는 뭐요? 가산금이 나오는 거죠. 똑같네요. 제 부동산 등이 대상이고 요게 납세 의무자고 얘가 과세표준 세율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세도 똑같은데 등록세는 문제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정리 안 한 거고 취득세 할 때 똑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전에 배웠던 취등록세는 지방세는 맞는데 걔는
특광 돛세, 돛세 및 굿세 그랬죠? 그럼 얘는 시, 군, 굿세고 걔네 둘은 신고납부했는데 얘는 뭐예요?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얘는 처음부터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면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총설에 재산세 의 그래가지고 뭐 나와 있고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들은. 그죠? 그냥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돼요. 자, 옆에 오른쪽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과세권자가 되어 있네요. 과세권자. 자, 1번 재산세 과세권자.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얘가 시군구세죠?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서 부과한다. 그죠? 똑같은 얘기죠. 시군구세인데 제주하고 어디? 세종시는 틀리다겠죠? 걔네들이 부과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그 세계 100분의 50씩을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가 시, 군, 구세니까 서울시는 뭘로 가요? 구세로 가잖아요. 근데 서울시는요. 재산세를 거두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50%는 어디? 서울시. 50%는 구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가요. 서울은 25개 구가 있거든요. 서울시 안에. 근데 그 같은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러면 강남 상구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잖아요. 왜? 땅가 비싸니까 건물 가격이. 근데 강북이나 도봉구 이쪽은 너무 세금이 적게 걷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는 최대 뭐 17배까지 그죠? 제일 적게 걷히는 구하고 강남 상구 비교했을 때 한 17배 가까이 차이 났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서울시인데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50%를 일단 세금을 걷잖아요. 그 모든 구청의 세금의 50%를 서울시에서 걷어와요. 이걸 서울시에서 가지면 안 되죠. 왜? 얘 구세니까.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재분배를 해요. 전액. 그래서 어떻게 하겠죠? 재정이 약한 구청에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 그래서 서울시만 공동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대신에 일반 광역시나 이런 데는 뭐예요? 그냥 전액이 다 뭘로 가? 구세 들어갑니다. 왜냐면 서울시 빼고 나머지는 구청은 시설이 뭐 격차 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냥 가는 거고 여기는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는. 그래서 서울시는 공동과세한다. 지분 같은 거 외울 건 없고요. 그냥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서울시의 경우는 특별시 및 구세로 한다 했을 때 왜 얘가 무슨 특별시세야? 얘는 구세지. 너 틀렸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얘기하시죠? 어디만 그렇다고요?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납세지가 나오네요. 납세지. 납세지는 우리 그 총론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세, 물세 할 때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겠죠?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얘는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다 낸다. 지방세는 다. 세 개다. 근데 재산세가 시군구세니까 얘는 어디다 내는 거야?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납세지 딱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는 다음에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해서 납세지가 어디야?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양주시에 이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상가 건물 있죠. 여러분 아파트 있죠. 다 있죠. 땅도 있잖아. 그럼 다 어디에 있어? 남양주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여기는 안 살아. 하지만 재산세는 다 어디다 내야 돼? 남양주시에다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박도 선박 등기를 해야 되고 항공기도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등록하는 장소를 말해요. 근데 얘는 물어보진 않죠. 왜? 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답으로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되는 건 위에 세 개죠.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요 납세지 그대로 해가지고 다음 중 납세지 관한 내용 틀린 걸 고르셔놓고 요대로 써놓고요. 가운데 주택 있죠. 요걸 3번 해가지고 얘를 바꿨어요. 뭐라고?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그죠? 주소먹기 문제.
근데 여러분 이걸 못 주워 먹어. 왜? 위에서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그러면 언뜻 읽다 보면 시군구 이래요. 그럼 훅 가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봐라. 끝나고 나서 아이씨 또 이러는 거지. 끝나고 나서 이게 뭐요? 아는 거 틀렸다 이거지. 아는 거 틀리긴 무슨 아는 거 틀려요. 내가 말했죠. 말이 안 맞다고. 아는 거 맞춰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시험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아는 걸 틀리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는 걸 틀리니까. 아는 것도 틀려. 그럼 모르는 거 몰라 틀려. 찍은 건 찍어 틀려. 그게 떨어지지. 여러분 유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아는 걸 맞추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합격하는데 그 유일한 희망이 아는 걸 틀려버려.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지.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맞추려고 하고 막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걸 맞추려고 그래. 아는 걸. 실수하지 말고요. 그러면 합격은 해. 합격은. 고득점은 아니어도, 그죠? 어려운 거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공부. 그죠? 합격이 장땡이, 이거는 무조건 합격이 장땡. 하면 된다, 그죠? 그래야지. 난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본인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나만 포기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무슨 얘기야?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얘가 거의 2년 간격으로 한 번 나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26, 28 짝수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가 30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분 틀대로 가면 올해 나올 때가 된 거죠. 거의 2년간 계속 나왔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다 봐야 돼. 무조건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는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납세의무자. 그죠? 많지도 않아요. 문제. 얘가 내용이 별로 없는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나왔어요. 내일 게 없어, 내일 게. 뻔한 거죠, 뻔한 거. 그죠? 자, 그러면, 자, 원칙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있죠? 사실상 소유자. 말 그대로 원칙이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예요. 근데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냐? 매년 항상 6월 1일 현재 기준이에요. 항상 재산세 6월 1일 기준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이 올해 1월달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작년에 재산세를 냈어. 지금도 낼 거야. 그럼 벌써 2019년 해봤겠죠? 그럼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왜? 오늘 기준은 안 따져. 올해 6월 1일 가서 그날 현재 실제 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6월 1일 전에 팔아버렸어. 팔아가 등기 넘겨져 버리면 여러분 세금을 안 내죠. 왜? 본인 게 아니잖아. 6월 1일 내 거 아니죠. 얘는 이날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돼요.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있다는 거잖아. 공보상 소유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얘네 둘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보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둘이 일치하죠. 일반적으로. 왜? 제가 진짜 주인이고 명의도 내 앞으로 해. 보통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둘이 똑같으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원칙이 뭐래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다를 때, 그러니까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실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얘네들은 뭔가로 인해서 그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랐을 때 그때 얘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 소유자가 달라지느냐? 그죠? 자, 얘가 이런 뜻이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 뜻이에요? 이게 납세의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둘이 매매를 했다는 거.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을이 이제 취득을 한 거죠. 하면서 얘네 둘이 계약서를 썼겠죠.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31일이에요.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자, 을이 그럼 취득을 하면서 5월 31일에 돈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쓴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취득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얘가 이 을이 취득을 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얘가 어느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된지를 규정을 해놔야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얘가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냐면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갑니다.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취득시기 배웠죠. 뭐 유상승에는 국소 공판장은 실제 잔금 지급일,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겠죠. 그럼 얘가 지금 개인끼리 매매했죠?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언제야? 5월 31일이죠?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을이 5월 31일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재산세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5월 31일에 을이 뭐가 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사실상 소유대가 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을은 5월 31일에 뭐가 됐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됐네요.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6월 1일 돼가지고 등기도 같이 을한테 넘어갔으면 둘이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5월 31일이 계약서에 잔금 날짜면 6월 1일에 등기가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아직 잔금 치고 하다 보면 안 넘어가잖아. 그래서 아직도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의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하냐면 공부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 자, 그럼 정리하면, 자,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뭐가 이행되지 않아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공보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남양주시에서 세금 부과를 하겠죠? 재산세 계산해서. 그죠? 자, 이때 그러면 재산세가 누구한테 나오느냐? 그런 거죠. 갑을 중에. 자, 지금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자, 재산세는 누구한테 나온다? 갑한테 나옵니다. 갑한테 나와요. 을이 내야 돼, 원래는. 근데 세금이 갑한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제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어요. 인터넷에 그런 게 있대요. 제가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셨는데 아파트 이름을 댔는데 할머니 어디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시발 리미널 아파트. 뭐라고요? 시발 리미널 아파트. 예? 근데 택시기사가 네 했어요. 그리고 갔어. 호반 니젠시빌. 거길 내려둔 거야. 뭐야? 호반 니젠시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호반을 시발로 알아듣는 거. 시발. 그래. 시발 리미널 아파트.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내가 다 알아들어. 택시기사가 알아듣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세금은 원래 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한테 나와요. 이유가 뭐냐? 얘네 둘이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가 안 넘어갔어.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얘네 둘이 매매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죠. 둘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계약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6월 1일 돼가지고 세금 부과하려고 봤더니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해? 갑한테 부과를 하는 거지. 그럼 지금 누가 억울한 거요? 갑이 억울하지, 갑이. 왜? 법적으로는 누가 내야 되는데? 을이 내야 되는데 세금이 얘한테 나왔으니까 갑이 억울한 거죠. 그러면 갑은 법적으로 을이 내야 되니까 갑은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나왔잖아. 그럼 얘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왜 남양주시는 을이 아닌 갑한테 세금을 부과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남양주시에서 이 변동 사실을 알면 누구한테 나간다는 거야? 그렇지, 을한테 나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을이 변동사항 땅을 누가 가서 전문용 일르는 거 일러요. 누가 가서 일러? 항상 일르는 거 아쉬운 놈이 일르는 거 아쉬운 놈이. 여기 누가 아쉬워? 갑이 아쉬워요. 을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원래 법대로면 자기가 내야 되는데 이걸 신고 안 해버리면 자기는 안 내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한다 했어? 숨 안 쉬고 가만히 있는다 했죠.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어. 들킬까봐. 그럼 얘는 언제까지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거야? 세금 안 내려고 숨 안 쉬다가 명찰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달 했었는데 이 날짜는요, 재산세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과세권자, 시공구죠. 시공구나 특별자치도의들, 얘네들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 납세의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둘이 이제 서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남양주 시청에다가 뭘 신청하고 신고하고 여러분이 걔네한테 하는 건 날짜를 10일 안에 해야 돼. 거꾸로 남양주시에서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할 수 있죠. 그거는 5일 안에 하는 거야. 날짜가.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 변동 사실을 뭘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누가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야? 남양주시가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양주시청에다 신고하는 거죠. 그럼 며칠 안에 해야 돼? 10일. 그렇죠? 10일이에요. 그 10일 안에 신고하는 거야. 10일 안에. 자, 이 날짜 개념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뒤에가 물납 배워요. 물납이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물건으로 내는 건 날짜가 있어요.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날짜가 나와요. 자, 물납은 신청을 하셔야 돼.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물납은 물납 신청을. 물납이 뭐예요? 내가 세금을 뭘로 내겠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물납을 남양주시청이 나한테 물납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납하는 건데 걔한테. 그럼 내가 가서 뭐 하는 겨? 남양시청에 가서 나 물납할게 라고 뭘 하는 거야? 신청하는 거야. 며칠? 10일이죠. 내가 가서 하는 거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걔네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요. 통지 며칠 안에 해줘야 돼? 5일 안에 해줘야죠. 걔네가 우리한테 통지하잖아. 이해 가세요? 자, 불허가 통지가 났어요. 야, 이건 안 돼, 물건.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너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니? 있어. 그러면 다른 걸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며칠 안에? 변경 신청. 다른 걸로 바꿔서 신청하는 거 우리가. 근데 며칠이야? 10일. 날짜 그렇게 가면 돼요. 고지서가 나오죠. 재산세는.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돼요.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될까요? 고지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 우리가 보내? 내가 남양시장한테 고지서 보내? 돈 내라고? 걔가 우리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며칠 전 5일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보내? 이거 헷갈리는 거야. 이놈이 가만히 있어봐. 이놈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막 멍 해가지고 갑이 울도 골치 아프고 지금 내가 하는 겨 제가 하는 겨 이거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갑자기 저는 막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저는 막 5일 10일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얘네들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신청하는 것들은 전부 다 5일 안에 하도록 돼 있고 우리가 얘네들한테 뭘 보내고 신청하는 건 1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다. 날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니까 10일 안에 변동 사실을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되고 10일 안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누가 내야 돼? 그때는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날짜 잘 기억하세요. 10일 5일. 그 10일 5일만 외우면 문제 나오면 다 맞출 것 같죠. 이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다 틀리죠. 이걸 외운 사람은 거의 틀려. 10명 중에 9명은. 왜? 날짜 딱 봤더니 며칠이라고 돼서 10일? 우리가 하는 건 10일 맞고 그때 땡 틀렸대네. 그 책을 봤더니 이상하네? 10일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 옆에 짝꿍한테 야 그 10일 아니냐?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 짝꿍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10일 맞는데 틀렸다는 거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일치해서 둘이 10일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야. 이거 맞다. 책을 찾아봤더니 며칠로 돼 있어. 10일이라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거죠. 둘이 손 붙잡고 혼자는 못 하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잘못됐대. 왜요? 여기 10일인데요. 교재도 기본서 10일 맞는데 왜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네? 언제로부터 10일이에요? 언제부터 10일이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돼. 이거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납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렇게 내 문제를. 근데 여러분은요 이미 어디에 꽂혔어? 10일에 꽂혔어. 내 눈에 누가 안 보여? 너만 보여. 훅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10번 읽어도 얘는 죽어도 안 보이고 계속 얘만 가지고 희한하고 있는 거야. 야 맞지?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5일. 이래서 얘가 10번 읽어도 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때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왜 우리는 똑같이 책을 보고 공부할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한다고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왜 시험 볼 때는 10일만 보일까요? 모든 세상 이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가진 게 먼저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 심리가 공부할 때는요 이것도 읽었지만요 숫자를 무의식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한 번 읽고 얘는 당연한 거고 아는 거고 그 다음에 11 우리가 한 11 걔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시험 볼 때 11이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얘가 보여. 얘가 먼저 보여. 숫자가 맞았어.
이렇게 그거 아시죠? 내가 외운 숫자가 있는데 시험에 그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확신해버려. 절대 얘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죽어도 읽어도 이걸 맞는 지문이야. 그래서 가는 거야. 훅 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어? 내가 그럼 나는 분명히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 신경 쓰는지 여기다 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문제를 풀어서 틀려봐야 알아요. 풀어봤더니 얘만 보였어. 그럼 결국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얘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는 거야? 아, 얘가 여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11만 신경 쓰지 말고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한 번 하고 가는 거지. 다음에 시험 또 봤어. 또 틀려. 또 틀렸어. 그죠? 두 번, 세 번 틀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틀려요. 왜?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아, 그래, 나오면 여기 딱 보이는 거. 같이 보여. 근데 이게 그래 중요한 거죠. 근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틀려보고 하다 보면 그 경험이 쌓여지면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기본서만 외워서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그런 단계 가지 않으면 한참 가야 되는 거니까 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자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습니다. 이거 신고 며칠 안에 해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10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렇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야 나중에 문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했더니 걔가 사유 발생이 이렇게 나서 넌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날 안에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얘기요? 계약서를 쓰다 보면 잔금 날짜를 6월 1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그럼 갑을 중에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 얘기죠. 자, 이거는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실제 소유자 여부 설명했었죠. 그게 왜 얘가 이날 실제 소유자가 된다고 했는지를 그거를 생각해서 그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가 어느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얘는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언제? 아, 그러니까 언제? 등기 이전 받은 날. 아, 등기할 때부터. 이날이니까 계약상 잠날짜라니까. 여기는 이날이 계약상 잠날짜니까 취득일이 이날이니까 이날 됐죠. 그럼 6월 1일이 계약상 잠날짜면 을이 6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야? 실제 수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단순한 얘기잖아. 얘하고 틀린 게 뭐예요? 날짜만 틀리잖아. 얘가 5월 31일 계약서에 작년 날짜야. 그럼 이날이 취득일이야. 그죠? 취득세에서. 그럼 을은 이날 얘가 이걸 뭐 한 걸로 봐?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봐. 근데 계약서를 6월 1일이 계약서에 작년 날짜면 을이 6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야?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뭐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럼 누가 낸다는 거야? 6월 1일까지는 을이 낸다는 거지. 을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를 수인이라 그러고 얘를 양도인이라 그래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결론은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올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 그럼 여러분 사는 거잖아. 매수잖아. 그러면 올해 재산세를 안 내려면 잔금 날짜를 언제로 가야 되는 거야? 6월 2일로 가야 되는 거야. 2일로. 왜? 매수가 6월 1일까지 매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파는 입장이면 올해 재산세를 안 내려면 주고 나서 날짜는 언제까지 해야 돼? 6월 1일. 6월 1일까지죠. 아, 6월 1일까지 얘가 내잖아, 매수가. 그러니까 내가 파는 입장이면 6월 1일까지로 잔금 날짜를 가면 매도는 세금을 안 내는 거지. 왜? 6월 1일까지 누가 내니까? 매수가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서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약서 쓰다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날짜를 자꾸 요쯤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잔금 날짜가. 근데 막 뭐 6월 1일 하자 2일 하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아는 거예요. 왜? 재산세 안 내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여기서 하루 차이면 어쨌든 재산 납세하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계약 쓰다 보면 이날도 매매를 할 거 아니, 이쯤에도. 그럼 서로 민감한 거지. 과거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중개사 공부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공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모르는 사람도 멍 때리고 있다 당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게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개업자인데,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매도 매수 불러놓고 설명해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거 설명하면 안 돼. 큰일 나. 설명했다 그러면 오늘 복비 봐야 되는데 계약 깨질 수도 있어요. 왜? 서로 기분 나쁘거든요. 이게 물론 법은 그렇대. 근데 날짜 하루 차이로 내가 낼 거 얘가 낸다. 그럼 짜증나지. 서로 싸우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죠. 내비두면 모르면 어떻게 돼? 모르면 매수는 자기한테 나오면 올해부터는 내 거니까 내가 내나 보다 하는 거고, 매도는 자기한테 나오면 올해까지는 내가 내나 보다 하고 마는 거야. 원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 막은 아닌데. 근데 이걸 우리가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시험은 그렇게 보지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세 아파트 파는데 세상 몇백만 원 나와? 그렇게 좋은 아파트 있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안 나오잖아. 몇십만 원 나오잖아. 그럼 그거 뭐 자르고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반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걸리면. 서로 알면 그냥 나눠서 하면 돼. 나눠서. 솔직히 매매할 때 막 하면 몇백만 원 더 깎아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세금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 한번 삐끗하면 이제 욱해서 돈이 5만 원, 1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야. 됐어. 난 안 팔아. 난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난 어떻게 중간에 껴가지고 죽으라고 해놓고 이제까지 오늘 그거 받으려고 그거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약속까지 하는데 오늘 좀 회식하자고 식구들, 그죠? 우리 간만에 수수료 받으니까 회식하자. 돼지고기 먹자 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안 되면, 그죠? 말하면 안 돼요. 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항상 중개업자는 제일 중요한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면 뭐야?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중개사의 덕목이야. 이거 맞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진짜 이것만 20년 했어요. 작년에도 어제도 했어. 이거 맞아. 하면 안 돼. 어제 했어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근데 막 확실하고 얘기했다가 잘못되면 다 책임져야 돼, 본인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두리뭉실하게. 항상 앞에다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꼭 붙여. 정확한 건 나중에 알아봐야 돼.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자 안 생기는 거야. 막 혼자 자신 있다가 막 큰 소리 땅땅 쳤다가 잘못되면 근근히 모아서 훅 가는 거야. 그죠? 아까 나처럼 막, 그죠? 조금 막, 모아가지고, 근근히 모아가지고 한 방에 훅 가고 그런다니까. 조심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납세 의무자 개념이에요. 자, 정리하면,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공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때 이제 뭘 해준다? 신고를 해준다. 누가요? 공보상 소유자가. 며칠 안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그리고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누가 낸다고요? 양수인. 도인이하고 수인이하고 자매 같아, 남매 같아? 도인이, 수인이. 남매 같죠? 도인이가 남자고 얘가 수인이 같잖아요. 그죠? 전 얘가 좋아요. 이름도 이뻐. 수인이. 거기다 성도 딱 올려. 양수인. 이쁘잖아요, 전체적으로. 최수인. 이상하잖아. 네. 이수인. 이것도 이상하잖아. 김수인. 양수인 딱이야. 앞뒤가 딱 어울리기 딱 이름이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난 수인이가 좋아. 수인, 양수인, 양수인.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5페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소문이 선생님 옛날 애인이 양수인이었디야? 나 돌아버린다 아주 그냥.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옛날 애인 이름 어떻게 기억해? 그죠? 지나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해? 우리 기억 안 나요. 옛날 애인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오로지 지금 우리 와이프 이름만 기억해. 그것도 오래 아프 죽겠어. 그 이름 하나도. 그 이름 하나가 옛날 애인 이름 10명보다 더 커.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 애인 이름 기억할 새가 없어요. 새가. 145페이지 납세 의무자 원칙.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항상 언제다? 매년 6월 1일을 말합니다.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근데 거기 공유재산이라고 나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뭐냐면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말 그대로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만약에 갑을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그죠? 이러면 30만 원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지분에 따라 됩니다. 지분에 따라. 나눠서. 그러니까 5대5면 5대5, 6대3, 6대4에서 지분에 따라 된다. 근데 보통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할 때 여러분 그 지분 표시 공동명의 보통 누구랑 공동명의 많이 합니까? 부부지간에 많이 하죠. 부부지간에 그죠. 근데 부부지간에 공동명의 할 때 지분 표시 하나요?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 표시 안 하죠. 그냥 명의만 하지 이걸 공동명의에 지분 안 하죠. 지분 표시하고 걔는 또 감정 싸움하죠. 내가 그래요? 완전 와이프한테 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가 하늘이고 넌 땅인데 5대5가 가당키 나냐? 내가 51 네가 49 이렇게 다 쳐봐. 우리 와이프 같으면 이 말 하는 순간 됐고 그냥 내 단독으로 갈게 이렇게 나면 확률이 뭐야?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 표시가 없죠? 우리 세법은 지분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뭘로 봐? 균등으로 봅니다. 균등.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분 표시는 뭘로 봐? 똑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뭐 한다?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거는 혹시 우리 안분 지난 시간에 안분이란 말 한 거 기억나시나요? 비율에 따라 나눈다. 자, 그때 제가 취득세 하면서 이렇게 임야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걸려 있으면 이걸 안분한다겠죠. 그때 안분할 때 금액을 하는 경우 있다. 거의 대부분 이걸로 한다 했잖아요. 그때 금액을 뭘로 한다 했어? 공시 가격을 가져간다 했죠. 그죠? 자, 그럼 얘는 이런 얘기예요.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과세대상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 이 부분은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주택은 재산세를 내거든요. 근데요 우리 세법에서 주택은 얘가 건축물이고 얘가 토지잖아요. 그죠? 우리 세법상 주택은 건물만 말할까요? 토지까지 포함해서 말할까요? 네.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주택은 어떤 경우든 재산세가 어떤 경우든 주택은 이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뭐라고요?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합한 과세표에다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집을 지었는데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졌어요. 그럼 이때 그러면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토지 건물 수가 다르죠. 그러면 건물은 갑거고 토지는 을 거니까 이때는 뭐야?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의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OX. X라 했잖아. 쟤 뭐라 했어? 어떤 경우든 주택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의가 같건 다르건 세금은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요게 만약에 50만 원 나왔다. 그럼 이거를 둘이 명의가 다르니까 뭘 해야 돼? 나눠서 내야 돼. 안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분. 자, 안분한다네. 뭐를요? 금액을 안분한대요. 제가 말했죠?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럼 뭘로 해야 돼? 지금 지방세 보고 있죠. 재산세. 뭘로? 그렇지. 공시가격인데 지방세니까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비로 안분해서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대상할 때 이거 설명할 건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주택은 무조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을 항상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이게 흔들리면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각각 아니라 했잖아.
합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온 세금을 안분해서 낸다.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그러니까 지금 146페이지 맨 위에 2번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 똑같이 세금을 계산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시가 표준 뭘로?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결론은 안분해서 나눠서 각각 내라.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대상할 때 이 주택 부분 설명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얘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결론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세법은 구분이 안 되면 뭘 한다? 안분을 한다. 근데 안분은 대부분 뭘 가지고 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은 공시가격을 가지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신탁재산이라고 했더니 신탁재산. 저희 뭐냐면 갑을 얘가 재산을 뭐 했어? 신탁했어. 그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위탁자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 수탁자라 그래요. 그럼 얘가요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한테 뭘 했어? 신탁을 했어요. 자, 이거는요 명의신탁처럼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얘한테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얘가 주인이잖아요. 그 얘한테 맡긴 거잖아. 그죠?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 그죠?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는 둘 중에 누구냐? 그 얘기네요. 원래는 갑이 주인이죠. 그죠? 근데 실제 법적 납세 의무자는 얘예요. 수탁자.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된 거거든요. 과거에는 얘가 납세 의무자였어요. 왜? 얘가 진짜 주인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 근데 명의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얘 앞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명의가 얘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세금은 얘가 내겠죠. 왜? 얘가 주인이니까. 하지만 법적인 납세 의무는 누구로 정해놔? 얘를 정해놔. 해서 나중에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앞으로 돼 있고 얘가 납세 의무자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바로 뭐 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죠. 그래서 공매를 해서 채권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 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사실 이게 개정되고 그 해에 개정된 해의 정답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신탁자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온 적이죠. 개정상 항상 영순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구다? 수탁자다 그랬죠.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 그 수탁자가 뭐가 된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결론은 수탁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신탁은 누구? 수탁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에 예외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 1번 공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이거잖아요.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누가? 공보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면 누가 내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땐 누가 내나? 공보상 소유자. 그죠? 그 얘기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상속이 됐는데, 상속. 자, 상속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자, 상속받으면 이제 각자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치렀는데 상치르자마자 바로 가서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럼 욕먹죠.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직 뭘 못했어. 본인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못 하더라도 뭘 하면 가서 내가 실제 얘건 이건 얘 거고 이건 얘 거라고 실제 소유자를 뭘 해주면 신고를 해주면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내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상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재산세 낼 때 되다 해서 막 우우가 상주들이 가가지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고도 못했어. 둘 다. 이거 뭐요?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래요? 남양주 시청에서 재산세를 내라는 거예요. 6월 1일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야 우리 상 치른 중이야. 그래서 아직 등기도 못했으니까 좀 기다려. 등기 못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등기 못했으면요.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런 거야. 야, 신고를 어떻게 해. 욕먹지. 내가 이거 정리되면 세금 천천히 낼게.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내. 그런 거야. 내가? 왜 내가 내? 그랬더니 뭐야. 네가 누구요? 얘요.
주된 상속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뭘 못했어요? 각자 등기도 안 돼 있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돼 있어. 그러면 누가 낸다? 얘가 낸다는 거지. 그 상 치렀다고 남양 주셔서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슬프신데 상 천천히 치르시고 세금 천천히 내세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걔들은 뭐라 그래?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세금은 누군가 내셔야 됩니다. 누가? 네가 알아도 내라. 얘가 누구라고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럼 요건 조심할 게 뭐겠어요? 요 두 개 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상속이 있다고 이게 가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등기를 했대. 그럼 등기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등기는 안 했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대요. 그럼 누가 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땐 뭐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그죠? 이렇게 되니? 3번은 공보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는 종중 재산으로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왜 선산 같은 거 있죠? 선산, 문중. 선산이 종손인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명의는 종손인 개인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누구 재산이에요? 종중 선산이잖아요. 그럼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죠. 이때도 어떻게 한다? 공보상 소유인 제가 뭘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신고하면 누구한테 나가? 종중한테. 신고 안 하면 여전히 공보상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3번이 그 얘기잖아요. 실제는 종중 건데 종중 수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4번은 뭐 이런 얘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근데 이게 얘네 거예요. 국가 지자체 거야. 이 건물이 학원 건물이 국가 거야. 근데 제가 국가랑 계약을 했어요. 뭘? 내가 이 건물을 사겠다고 산 건 아니고 사겠다고 뭐만 한 거야? 계약만 했어. 그럼 난 누구요? 사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를 뭐라 그래요?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 상식적으로 얘가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왜? 산 거 아니잖아. 계약만 했잖아. 얘도 세금을 내래. 왜? 얘가 연부 계약을 했어. 우리 연부취득 배웠었죠. 그러니까 얘가 학원 건물이 이 전체 건물이 100억인데 이 100억을 내가 5년 동안 1년에 20억씩 5번에 걸쳐 나눠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럼 제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 내고 안 내고 공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국가 건데 제가 5년 동안 연부 계약해서 계약을 하고 나서 5년간 제가 학원도 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소유권은 국가 건데 제가 제 것처럼 공짜로 쓰니까 양심 있으면 재산세는 누가 내라? 네가 내란 얘기지. 그래서 얘가 내는 거야. 그럼 얘가 세금을 내려면 이 세 개 조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러면 법인이 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국가, 지자체, 조합. 그리고 무슨 계약? 연부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써야 돼. 제가 5년 계약하고 월세 따박따박 제가 내고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지. 왜? 내 것도 아닌데. 이 조건 3개가 다 맞으면 누가 낸다? 얘가 세금을 낸다. 해서 4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자는 무슨 계약을 했어? 연부로 하고 그 재산의 사용을 무상으로 받으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5번에 거기 채비지라는 게 나와요. 채비지.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채비지가 있어요. 그 채비지가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서 나오거든요. 그 채비지가 뭐냐면 공사를 사업 시행자가 해주고 그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을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럼 그 채비지는 누구 거예요? 사업 시행자 거죠. 왜? 걔가 공사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땅이니까.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내게 되겠어? 사업 시행자가 내죠. 그렇죠? 왜? 채비지가 뭐니까?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배우시면 이 채비지 모르고 시험 보러 간 사람 없어요. 그럼 얘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지. 그때 가면. 그죠? 5번 보시면 되고. 마지막 3번은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대.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제 건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지 거라고 우겨요. 그래서 좋은 말로 얘기했다 말을 안 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럼 법대로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6월 1일 됐는데 아직 재판이 확정 판결이 안 났어. 그럼 누구도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죠. 왜? 재판 중이니까. 그때는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누구?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자, 여러분 이 납세 의무자 이게 다거든요. 이거 가지고 시험이 이제까지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뻔해요. 이거는 그냥 구구단하고 똑같으니까 공식처럼 딱 외우면 대입해서 틀리면 딱딱 고르면 돼요. 예를 들면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 누구예요? 사용자. 시험은 뭐라고 나와? 공부상 소유자. 땡 틀리네. 이렇게 고르면 돼. 이건 나오면 주워 먹기 문제예요. 납세 의무자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과세 물건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힘드시죠? 원래 1시 끝나는데 20분 더 했네. 그죠?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